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오르면서 오늘은 양증시 모두 빨간불인데요. 그동안 많이 내렸던 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성적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반등 모멘텀이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도 공개됐는데 예상치를 웃돌아서 7.9%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이슈여서인지 오늘장 지수의 상승 탄력을 크게 키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78포인트,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한편 장중에 엔달러 환율은 90엔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 3인방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 탄력은 오늘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려서 1,05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시장 상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7로 전일 대비 한 13포인트 이상 상승한 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0.23% 상승한 1978.85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보다 매수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387억 원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닷새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9.85, 전일 대비 3.5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현재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509.39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한 80억 원 정도, 외국인은 그보다 좀 많은 100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내린 1,055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점이 하락 압력을 좀 작용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또 미국의 주택장권 건수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하락했고요. 1,056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0.4% 조정받으면서 146만 3천 원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기 다른 행보인데요. 기아차는 1.6% 빠지면서 54,100원, 현대차는 0.2% 강보합권에 21만 3천 원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1.3% 오르면서 34,200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5% 급등하면서 10만 6,500원입니다. 신한지주도 2% 상승하고 있네요. 4만 250원.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1% 하락하면서 25,60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과 CJ오쇼핑이 0.7%,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4% 급등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기관의 러브콜에 추가 상승하면서 26,650원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1.4% 상승해서 4,935원입니다. 다음은 보합권입니다. CJ이름이 0.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SM이 0.7%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42,150원, GS홈쇼핑은 1% 빠지면서 16만 1,300원, 동선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요. 먼저 자동차 주입니다. 현대차 3인방, 현대차와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보합권, 기아차가 1.6% 빠지면서 54,100원이고요. 현대모비스가 0.7% 하락 중입니다. 대부분의 부품주가 0.9%, 0.82%, 현대위와 만도 하락하고 있고요. 쌍용차도 1% 빠지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나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 지수와 함께 힘입어서 상승 중입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보시면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2%, 3%대 상승 중인데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사들의 거래대금 증가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또 메리츠종금증권, 각각 대부분의 증권주 종목들이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가스관, 철도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이에 따라 한러 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스 철도관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동스틸은 상한가, 동양철관과 하이스틸은 8%에서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스틸과 나머지 세아제 강도 0.6%에서 1%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창투사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와 또 재미니 투자는 각각 1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좀 짙은데 이런 가운데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만손을 제외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중이고요.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화전기와 제동산업은 1%에서 2%대 상승, 신원전기는 1.45% 오름세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주들이 계열사의 매각 소식에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4에서 5%대 상승률인데요. 웅진에너지는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도 3.5% 오름세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이 다시 한번 민영화 이슈 부각에 5% 가까운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12,550원입니다. 다음 특징주는 쌍용건설입니다. 쌍용건설이 진행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홍콩계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12%,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4,740원, 참여하겠다는 금액은 2,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SK입니다. SK가 한국전력과 직영부가 전력 구매 상한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7% 빠지면서 16만 8,500원입니다. 네, 이번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 살펴보실 텐데 먼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장 초반 52주 최고가인 24,900원을 찍고서는 현재 24,550원입니다.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매출 성장이 뚜렷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5.4%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만 6,500원인데요. 닷새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연기금이 다시 팔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약간의 이제 상승 구간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2,000포인트 이탈이 되고 나서 시장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계속 뭐 매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추후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악재라고 한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2월달 정도, 2월달에 우리가 그 결과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서 그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기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월 달에 일전에 1월 달에 이런 좀 지수의 좀 교착 상태라는 좀 답답한 흐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겠으나 앞으로 추후에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러한 시각을 가진 채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40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이 지금 전기전자 쪽을 상당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쪽. 일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좀 매도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러한 전기전자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IT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기준으로 좀 제시해드린
1975포인트 이하에서 1950포인트가 가까이 좀 내려오는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오늘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들이 물론 이제 애플랑 관련된 그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쪽 관련된 부품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좀 관련이 되지 않은 삼성향 부품주라든가 현재 지금 뭐 PCB 업체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러한 이녹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강한 BH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IT 부품주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 역시 이제 금융 쪽에 대한 부분이죠. 최근에 좀 기관의 매수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주가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0.6% 정도 상승 구간인데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만 이탈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매매가 가능한 중소형주가 매매가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수주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또 내수 관련주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같은 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은 여전히 좀 그러한 시각을 유지를 하고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오늘 일단 금융 쪽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제약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IT 부품주들 중에서 뭐 애플랑 이런 부품주 말고 다른 LED 쪽이라든가 오늘 뭐 PCB 쪽이라든가 오늘 지금 루멘스가 한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코스닥의 뭐 종목들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은 약간 좀 그러한 섹터의 흐름들이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2013년도에 좀 계속 우리가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보험업종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이제 기관의 그러한 매수에 의해서 이러한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 보험업종에 대해서 한 4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지금 수급에서는 4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보험업종에 또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의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의 흐름들도 오늘 뭐 일자리 관련이라든가 뭐 창투사 관련, 뭐 무선 충전, 가스관 관련, 뭐 철도 관련 이러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지금 테마주들도 상당히 계속 제가 뭐 살아있다는 표현을 뭐 쓰는데요. 그러한 테마주들이 살아있는 그러한 코스닥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활발하고 좋은 시장의 흐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오늘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중국 관련한 종목들,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의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올해 2013년도에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도시화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소비 관련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 여전히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좀 큰 음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AVCNC나 이런 종목들 좋은 중국의 그런 소비 확대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 관련한 그러한 중소형주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종목도 여전히 관심이 좀 유효하고요. 모스템 임플란트라든가 휘비츠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요.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뭐 우리가 지속 관심이 가능하고 금융 쪽 이런 섹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감주, IT나 이런 화학주에 대해서 그런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지수의 흐름,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그때 매일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은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시각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매매에 좀 임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은 무엇인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업황 회복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대기자는 5만 원대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48,000원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추천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예. 동사는 반도체와 아모레드 장비 업체로 주로 열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아모레드 열처리 강점이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장비는 독점 납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투자 지원과 실적 부진으로 급락세를 보여왔는데요. 4분기와 1분기도 적자 아니면 BEP 수준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CES를 통해서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보았고 그 동력과 동사의 성장 동력이 같다는 점에서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고객사의 투자 동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빠르면 2분기로 예상이 되어 있고 고객사가 어떻게 움직인가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도 그렇게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영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7.8%를 웃도는 것으로 전분기 기록했던 7.4%에 비해서도 0.5%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7.5%를 웃돈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오랜만에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5천 건으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지난 2008년 6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5.8을 기록해 12월의 4.6에 비해 급락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년 7개월 만에 90엔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한 때 달러당 90엔 14센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엔화 가치가 달러당 90엔까지 하락한 것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엔화는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의 무제한 금융 완화 기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2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고요. 장 초반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이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G2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리해 주신 대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 경제 지표 호전, 또 그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게다가 더해진 그 중국 GDP 발표로 지금 좀 반등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좀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떤 그 코스피 반등 탄력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랑 미국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우선 그 이번에 발표 앞두고도 이미 3분기에 비해서 좀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4분기 7.9%, 연간 7.8% 성장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따라서 중국 경기가 예전과 같은 초고속 성장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개선세는 좀 지속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은 지금 피크 시그널로 보고 있고 좀 완만한 둔화 국면 예상되기 때문에 회복은 2, 4분기 이후로 가능해서 좀 중국과 미국 이렇게
죄송합니다. 중국과 미국 좋은 부분, 네. 나쁜 부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네. 중립적인 글로벌 매크로로 중심 방향성 잡기는 좀 중립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중립적인 의견 주셨고요. 한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간밤에는 금융주 실적이 조금 엇갈렸다고 하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에서요. 이 때문에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유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금융주 지금 매수하는 것 괜찮은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은행주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한 후에 좀 업종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평가 이뤄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역시 정상화 과정에 진입했다.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은행주의 강세는 가장 크게는 일단 새 정부 출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강세 분위기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잘 알려진 바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 이렇게 내세우시고 있고 또 인수위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서 종합대책 구성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센티멘트가 반영이 돼서 은행주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리스크 계속 가는 거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언제 또 부각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중립적인 태도가 좋아 보입니다. 한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여전히 어떤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기는 실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시즌 진입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주가 움직임도 혼조 또는 조정 양상을 전망드리고요. 지금 이번 4, 4분기 실적 시즌이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립 또는 부정적인 재료로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 하향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연말 소비가 예상보다 좀 둔화된 점, 중국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좀 4분기 성장률 좋게 나왔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실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 또 환율 이런 또 배당 같은 4분기 때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추정치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적 시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불안 요인 또 일반적으로 코스피 또 2000선 근접하면 늘 환매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 감안하신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신규 실업 선고 건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랐고 오늘 또 중국도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놓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놓았는데요.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년의 최저치가 나왔죠. 37,000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계절 요인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주가 지나면 원상복귀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상당히 느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어저께 실적도 대체적으로 다 눈높이가 낮았지만 그래도 그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 둔화에서 확장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시장에서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을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한 해 동안의 평균치가 7.8% 정도 됐고요. 요번에 나온 건 7.9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예상치가 8.4라고 하죠.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을 내수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미국이 이제 상승하면서 사실 미국은 정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로 아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뱅가드의 물량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뱅가드 물량은 25주를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매수자들이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의지가 없는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날 홍콩계에서 들어왔던 선물 매수 실수가 아마도 그 다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익을 못 보게 하기 위한 어떤 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와 디커플링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투자가들을 흔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요 근래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다시 매수로 전환할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매수가 42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추가적 하락을 멈추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추가적 상승에 성공한다면 일단 우리나라도 터닝 포인트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의 모습 보시면 개인들이 350억을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460억, 운송자에 190억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업 쪽에서 한 89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화학업종이나 전기전자에서는 한 100억대에서 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종목에서는 매수가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화학과 전기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전기전자 79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아까 금융업에서 개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들이 890억 매수해주는 그런 양상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전체적으로 매도입니다. 다만 금융권 쪽으로 유통, 전기가스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도 220억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업 쪽에서 한 420억 매수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동할 모습을 대비한 매매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요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점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좀 계속 약세죠. 삼성전자는 사실 애플과 같이 움직인다면 약세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물론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그 시가총액을 나눠가져야만이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애플이 계속 상승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끌어올렸지만 애플이 하락하면서도 나스닥은 잘 견적에 버텼습니다. 그 얘기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다른 종목에서 가져가면서 시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소폭 조정. 그 다음에 자동차주도 오늘 약세죠. 현대모비스 거의 1% 빠지고 있고 기아차도 1.8%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 약보합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은행주만이 지금 우리금융 같은 4%대 상승률, 하나금융이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5.4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 민감주들은 중국에 겨냥한다면 지금 약세지만 결국 중국에 따라갈 거라고 예상한다면 지금쯤은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라든가 화학주에도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시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호전되게 발표되면서 예. 글로벌 증시가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으나 아무래도 이제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3, 4일째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추세의 전환인지는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개인이 420억 그리고 외국인이 소폭 38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460억 순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는 뱅가드 이슈 그리고 펀드 환매 그리고 엔저 이렇게 세 개의 지수 발목을 잡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보더라도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지금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정이 조금 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나온 상태인데도 예. 지금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한 상태입니다. 지금 글로벌 지수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중에 뱅가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뱅가드 이슈는 25주에 걸쳐서 이렇게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고려한다면은 이게 단기 충격에 그치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앞서 김동섭 이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 업종을 짚어주셨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종목들까지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경기의 축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접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국내 증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국 관련 화학주라든가 앞서 네.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설 기계 업종이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거 2010년도에 상승을 보면은 그때는 기계 업종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중국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때 보면은 뭐 화학주의 하나케미칼 그리고 건설주의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네. 중국 수혜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듯이 만약에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런 네. 기업,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매수 시점은 지금이 적절하다는 거라면요? 지금 중국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경기 바닥론은 근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만큼 바닥권이 지속됐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초에는 중국 모멘텀이 많은 상태입니다. 뭐 전인대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시진핑 체제로 돌아섰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실시한다면은 어느 나라보다 그 효과가 가장 네.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부양책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기계 그리고 건설 그리고 조선 업종까지 두루두루 관련 업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1년 동안 근 네. 1년 동안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은 대세적으로 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올 한 해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관심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이제 트레이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트레이스라는 기업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플래시 모듈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였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터치 스크린 모듈 사업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GF2 터치 스크린 모듈의 이제 선두주자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태블릿 PC든 스마트 기기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GFF 방식이라고 해서 네. ITO 필름을 2장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F2라 하면 이제 ITO 필름을 한 장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GF2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보다는 중대형 10인치 이상의 이제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장에서 언급됐듯이 올해 성장률은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태블릿, 노트북 시장이 스마트폰을 성장을 비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게 GF2 중대형 방식이기 때문에 네.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 12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MS 서피스라는 이제 하이브리드 노트북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노트북 시장에도 이제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다. 성숙기까지는 트레이스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노트북 업체인 뭐 델, 소니, 레노버 등의 이제 터치 스크린 모듈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초기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성숙기까지는 트레이스가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태블릿 PC에도 GF2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적으로 미니 아이패드에 이제 GF2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입각을 해 봤을 때 아무래도 태블릿 쪽에서도 GF2가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강한 실적 턴 어라운드다. 이렇게 정의를 해왔는데, 지금 트레이스의 기업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트레이스는 과거 6분기,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데, 지금 잠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30억 높아야 이제 40억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매 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인데, 2012년 4분기에는 매출액 최소한 15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잡힌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분기 온기로 반영된다면은 매출액은 분기마다 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스는 2010년, 11년 실적을 보시면 연간 매출액이 180억, 190억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전망하는 바로는 한 1300억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뭐 200억대에서 1300억, 뭐 5배 이상 급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강력한 실적 턴 어라운드 주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스의 최대 주주 그리고 대주주를 보시면은 대표이사 가 이제 김홍채 이광구 대표이사인데, 지금 최대 주주의 이제 지분율이 12%, 13% 미만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낮다는 리스크가 네. 있고, 지금 BWCB 이게 전부 합쳐서 이제 500만 주 가량이 있습니다. 네. 지금 총 상장된 주식 수가 1,900만 주인데 500만 주 가량은 너무 심한 오버행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버행도 지금 공모 물량, 사모 물량을 뺀 공모 물량만 합친다면 18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고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 180만 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승하면서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이어지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강한 모멘텀이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크기 때문에 네. 단기에 급상승하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3,525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는데 예. 매수가는 3,400원 부근이면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9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00원으로 하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일단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넉넉하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수익률은 어떤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동웅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에 담겨있던 종목 꽤 많았는데요. RF텍, 골프존,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PJ전자, 우리금융, 일진디스플레이까지 모두 10% 이내로 담으셨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RF텍이 현재 2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2차가 15,000원이었는데요. 1차는 이미 도달을 했고요. 15,000원 2차까지 홀딩 하시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골프존은 현재 7% 정도 수익인데요. 목표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파워로직스는 지난 11월 14일에 담았던 종목인데 2% 정도 손실로 조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 담았던 종목인데요. 현재 16% 정도 손실이지만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 아래 PJ전자가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현재 30%를 넘어섰는데요. 목표가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우리금융이 1월 2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이 1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진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손절가 쪽으로 내려왔는데 손절가를 하향 조정해서 그대로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먼저 전략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골프존, 지금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목표가까지는 좀 아쉽게도 도달을 못했어요. 골프존은 이미 1차 수익을 한 상태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1차 수익을 65,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한 반 정도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지금 기간의 수급이 꼬인 상태로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도 지금 소폭이나마 수익이 있을 때 차익을 전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종목이요. PJ전자 축하드립니다. 목표가도 무난하게 도달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나오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간략하게 그냥 설명 부탁드릴게요. PJ전자는 제가 솔직히 설명드리면 더 가져가고 싶은 네.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중도 좀 적었고요. 예. 지금 더 떨어졌으면 비중을 10% 이상까지 좀 늘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매수가 편입되자마자 이제 급하게 네. 상승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못하면서 이제 5% 비중만 들고 가게 됐는데, PJ전자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된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올해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예. PJ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제 30% 정도 이제 급등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PJ전자는 오늘부로 해서 전부 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J전자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도 전략에 수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진디스플레이 일단 121선까지 갔다가 지지를 하고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손절가를 더 내려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일진디스플레이 최근에 코스닥장이 이제 4일 연속 밀리면서 급하게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터치 패널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딴에서 지금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ITO 필름 자체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려감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ITO 필름이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있지만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ITO 센서를 100% 내재화했기 때문에 수율이 타 경쟁 업체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1차 벤더가 삼성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ITO 필름을 물량을 일진 디스플레이로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는 ITO 필름 공급 부족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에 급락했지만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면 올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에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손절가를 19,000원으로 내리고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19,000원으로 내려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수익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RF텍이 25%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오늘 한 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12,800원이었는데 예상하셨던 기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종목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RF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IT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지금 차익 실현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이 발표는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다시 한번 15,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금융이요? 그 다음은 우리금융인데, 우리금융은 이제 1차 조정을 이제 강하게 받았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그리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은행주들이 유동성 장세를 전망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급하게 1차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2차 상승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12,8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동웅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동웅 전문가님 특징이 수익을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비중을 적게 담으세요. 현금 비중이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은 언제 이렇게 큰 악재에 의해서 흔들릴지 모르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큰 대세를 거스르는 종목은 대부분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트라스 BX라는 기업은 정말 PER이 1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PER 1 상태로 거의 6개월, 1년 동안 지속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세적으로 아무래도 글로벌 위기가 아직까지 다소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위기가 다 해소될 즈음에는 더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프존이 7% 수익을 냈고요. PJ전자가 31% 이익 실현하고 나서 두 종목이 빠지고 오늘의 관심 종목이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 RF텍, 트레이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우리금융,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담겼습니다. 전략 점검해 드릴게요. 수정된 내용은 일단 있는데요. 우리금융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손절가 하향 조정해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죠. 트레이스, 일단 1년 정도 길게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